세상엔 여러가지 괴담들이 많지만 괴담은 실제로 겪은 이야기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통 공포라디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시청자 은큼팬더님께서 보내주신 이야기로 과거 재개발 지역에서 보안대원으로 근무를 하실 때 겪은 이야기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은큼팬더님은 이전부터 계속 재개발 지역에서 근무하실 때 겪은 이야기들을 꾸준히 제보해 오셨습니다. 폐병원, 폐빌라, 폐상가, 폐공장 등인데요. 이번에 들려주실 이야기는 근무하시던 C구역이 아닌 타구역에 대타로 근무를 하다가 겪은 이야기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를 겪으셨을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이야기를 제보하게 됐네요. 그날 겪은 일은 제가 원래 근무를 하던 C구역이 아닌 B구역에서 겪었습니다. 이게 예비 인원을 편성해서 하던 게 아니라서 타구역에 자리가 비게 되면 인접한 구역에서 인원을 차출, 그 자리를 돌아가면서 땜빵을 하는 식으로 근무를 운용을 했었다 보니까 제 차례가 돼서 B구역의 야간 근무에 들어가게 됐던 날입니다. B구역의 센터는 공영주차장 자리에 위치한 관제센터의 자리를 잡고 있었고요. 그 반경을 중심으로 해서 폐아파트 단지와 각종 편의시설이 밀집해 있던 지역이 주를 이루고 있었는데요. 구역 크기로만 따지자면 C구역의 0.5배 정도 됐었기 때문에 C구역보다 인원이 2명 정도 더 많았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편의시설 쪽은 워낙 잠금장치가 잘 돼 있어서 굳이 빈집털이범이나 흉가탐험 한다고 오는 잉여인간들이 잘 없는 편이었지만 폐아파트는 정말 야생 고양이보다 사람이 더 많다고 할 정도로 완전히 블루오션이었죠. 그러다 보니 5명 중 2명은 편의시설 파트로 3명은 폐아파트 쪽으로 집중 감시를 하는 체계였습니다. 그러던 중 평등하게 가위바위보를 통해 폐아파트의 야간 순찰 전담을 뽑기로 하다가 결국 제가 당첨되었고 그렇게 그 빌어먹을 일을 겪게 된 것이었죠. 새벽 1시부터가 거의 피크타임이라 1시부터 3시까지를 첫 순찰 타임으로 잡은 저는 곧장 출동을 했고요.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기웃거리는 곳이라 평소보다 무장을 더 단단히 하고 갔는데 이게 화근이었습니다. 폐아파트로 들어서니까 이미 텐트까지 치고 자리를 잡은 미친놈들이 보이길래 3단봉으로 텐트를 강제로 철거를 해가며 어느 정도 정리를 해놓으니까 이제야 아파트 안쪽에서 비명을 지르는 소리들이 들리더라고요. 참나 뭐 볼 게 있다고 야단법석인지 하면서 1층부터 천천히 돌면서 올라가는데 갑자기 무슨 서치라이트 마냥 번쩍번쩍하고 빛이 움직이길래 숨죽이고 다가가서 보니까 무슨 인터넷 방송을 한다고 카메라에 조명까지 다 챙겨서 온 사람들이 보이길래 혼자 낄낄거리면서 귀신 역할을 자처하기로 했죠. 저는 먼저 확성기의 음량을 조절한 다음 근처에 굴러다니는 조그만 공 하나를 집어든 뒤 그놈들에게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기겁을 하면서 소리 들리시죠? 이러더라고요. 내가 낸 건데. 그 다음 확성기를 입에서 최대한 멀찍이 뗀 다음 귀신 스멜하게 소리를 내주면서 제자리 뜀박질을 했더니 이 사람들이 그냥 장비들을 내던지면서 도망을 치는 모습에 혼자 숨 넘어갈 듯이 웃으면서 재미를 만끽하고 있다가 괜히 CCTV를 감시하러 온 간부님들에게 이 모습을 보였다간 심할 썰을 써야 할 수 있으니 그만하기로 하고 놈들이 버리고 간 조명과 카메라를 문 열린 집에 던져놓은 뒤 다시 순찰을 재개하려는 그 순간 제 뒤에서 분명히 뒤에서 날아온 게 맞았습니다. 제가 아까 던진 그 조그마한 공이 제 뒤에서 날아오더라고요. 저는 제 방향에서 분명 앞에 있던 그놈들에게 던졌기 때문에 최소한 저 멀리 날아갔거나 밖으로 떨어졌거나 했어야 맞을 텐데 말이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들려오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제가 아까 전에 그놈들 놀려준다고 냈던 그 소리가 정말 똑같이 한치의 틀림없이 그대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당황해서 얼어붙은 저는 나 말고 다른 놈이 또 여기 순찰을 돌러 왔나? 싶어서 여기저기 두리번거렸는데요. 역시 제가 그놈들 놀려준다고 냈던 귀신 웃음소리가 뒤에서 들려왔고 그 순간 우사인 볼트의 빙의에서 복도를 내달려 비상계단을 밟고 미친듯이 뛰어내려가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 빌어먹을 소리들은 마치 제 귀에 대고 내는 것 마냥 쉴 새 없이 가까이에서 들려오며 제 정신을 뒤집어 엎기 시작했고 결국 헛발을 디뎌 굴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아파트가 상당히 옛날 아파트라 비상계단 역시 경사면부터 높이가 거의 바이킹 수준이었거든요. 정말 크게 다쳤습니다.
물론 그때는 머리 어딘가에서 물 같은 게 흐르는 느낌만 들었지 아프다는 걸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참을 구르다가 바닥면에 착지한 저는 또다시 그 소리로부터 도망을 치기 위해 전력으로 계단을 내달렸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때 그놈들 놀려준다고 자리를 잡았던 층이 10층이었거든요. 대충 제가 구른 지점이 6층 정도였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을 뛰어내려가는데도 끝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 전까지 겪었던 일들하고는 방향성이나 타성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감을 못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분명 한참을 뛰어내려왔고 심지어 구르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밑을 내려다보니 그냥 아까 전에 그 10층 높이에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환장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현실 감각이 돌아오니까 머리에서 흐르는 게 뭔가 하고 손으로 닦아보니 찐득한 피였고 따갑다기보단 살이 떨어져 나갈 듯한 고통이 느껴지는 부위가 귀였는데요. 도저히 만져볼 용기가 안 나서 덜덜 떨리는 손으로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현 지점 은성아파트 10층 비상계단. 근무자 본인이 사고로 크게 다쳐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니 지원 가능한 인원을 요청 바랍니다. 신속하게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전기에서 라저라는 대답이 들려오자 그 자리에 앉아서 손수건으로 귀 부분을 틀어막은 다음 물통을 다급히 열어서 갈증을 해소하고 있는 중에 제가 다쳐서 막아놓은 귀의 반대쪽,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라저 지원 인원 도착했습니다. 대충 10대 중후반 정도의 여성의 목소리가 이렇게 저를 농락하듯이 비웃음이 가득 섞여서 들려오더군요. 저는 그 순간에 너무 화가 나서 3단봉을 꺼내서 여기저기로 막 휘두르면서 비명을 질러대기 시작했고요. 그러다가 결국 중심축이 무너졌고 저는 그대로 비상계단 바깥으로 밀려나 대롱대롱 매달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매달린 순간에 제 눈 위로 보이는 게 머리만 허공에 두둥실 떠서 아주 재미있다는 듯이 웃고 있는 어떤 여성의 얼굴이 보였죠. 평소 같으면 그냥 기절을 하고 말았겠지만 그때는 기절하는 순간 모든 게 끝이었고 어떻게든 정신을 잃지 않으려 눈을 감고 아득바득 버티던 도중에 다른 인원이 황급히 달려와서 저를 끌어올려줬습니다. 저는 그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미친 듯이 울었습니다. 무서워서 울었는데요. 그 무서운 게 귀신 때문에 무서운 게 아니라 자칫 잘못했으면 그대로 떨어져서 낙사를 했을 거라는 그 무서움 때문이었습니다. 역시 지원을 온 인원이 무슨 일이 있었냐고 당황해서 횡설수설하고 있었고요. 정말 정신없이 홀리다가 죽음까지 내몰렸던 그 기가 막힌 사건은 아직까지도 토시 하나 안 까먹고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고 거기서 일을 하는 기간 동안 겪었던 모든 일들 중에 가장 큰 공포를 심어줬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시청자분들도 흉가나 폐가에서 다른 사람 놀려먹겠다고 그때의 저처럼 뻘짓은 하지 마시기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정말 귀신이 무섭다기보단 그 긴박했던 상황이 생생하게 그려지는 게 더 공포스럽게 다가오네요. 특히 10층 높이에 사실상 낭떠러지에 매달려서 간당간당 하는데 그걸 보면서 비웃고 있는 머리만 떠다니는 귀신이라니. 시청자 여러분은 절대로 고층 높이의 폐아파트엔 흉가 체험을 안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